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 치료에 왜 한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환우들이 궁금해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대와 한의대가 나뉘어져 있고 의사 한의사분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의대에서는 한약을 배우고 있지 않아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한약을 배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 즉 모르는 것을 우리가 가이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의사님들이 한 83.5%가 한약을 쓰고 계신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과는 내과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외과 선생님들도 한 83.7%, 산부인과에서도 한 86.7%가 의사님들이 한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11년에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2011년을 보면은 이제 89%로 좀 더 이제 사용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한약 제제를 이제 먼저 제일 선택약, 즉 양약을 대신해서 먼저 쓰는 경우도 59%로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2010년 통계로 우리나라처럼 일본에도 많은 대학병원이 있는데 암 치료하는 이곳에 124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900명 통계를 내보면 92.4%가 이제 한약을 쓰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선생님들한테 도대체 한약을 쓰면 뭐가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항암제를 어떤 부작용을 양약만 쓸 때보다 한약을 같이 병행해서 써보니까 부작용이 더 잘 잡히더라는 거예요. 또 방사선도 부작용을 더 양약만 쓰는 것보다 한약을 같이 썼을 때 더 좋고, 우리가 삶의 질, 즉 뭐 구역구토가 나거나 피로하거나 이런 소화장애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항암의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들이 즉 삶의 향상에도 더 좋더라는 거예요. 또 면역도 훨씬 더 잘 부활하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의사들은 실제로 한약을 쓴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으로 이제 암 치료하는 이제 의사쌤인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동경대 의대를 나오시고, 현재 카나자와 의과대학의 종양내과 주임 교수님인데, 모토 요시하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쓰는가, 일본 의사들이 이런 주제를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표준 치료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약을 쓰면은 혹시 항암의 부작용을 더 유발하거나, 뭐 간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장 독성을 유발할까봐, 일단은 의대에서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런 불안감을 환자분들한테 이제 주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한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들은 더 안전하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한약을 할 수 있으니까 써야 됩니다라고 권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즉 표준 치료를 완수시킬 수 있는 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토 요시하루라는 의사 선생님이 왜 한약을 써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 현대 암보조요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약물 과다 복용자가 된다. 즉 양방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 증상, 즉 소화불량에 쓰는 소화제, 뭐 우리 근육통에는 뭐 근육통 치료제, 변비가 있으면 변비 치료제, 즉 각 증상마다 처방을 쓰기 때문에 쉽게 약물 과다 복용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암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임상에서 보면 쉽게 말해 약을 한 보따리로 갖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약들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약들이 상호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분이 또 다른 이제 의료기관을 또 약을 받아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왜 이런 것들에 한약을 써야 되느냐? 한약을 쓰면 더 약이 추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환자들이 많은데, 사실 한 가지 약으로 한약 같은 경우는 여러 부작용에 대응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약의 특징이 개별 생리에 맞춰서 그 사람의 체질에 맞춰서, 즉 한 가지 약으로 우리가 여러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동병이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이 소화불량이 많잖아요, 그죠? 또 구내염도 있고 설사가 있다. 여러 가지 또 식욕부진이 있고 불면증, 여러 가지 양방에서는 각각의 약을 쓰겠지만
이럴 때 이것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바나사심탕은 특히 일본의 암치료 의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처방인데요. 항암 중에 입이 서는 구염 또는 장염이 생기는 위장염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인데, 우리 속이 편하면은 불면증도 많이 해결해주고, 또 이 약은 우리가 불안 초조 증상도 해결해주기 때문에 불면증도 치료하고 식욕부진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약이 여러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항암을 할 때 여러 이 항암의 부작용을 치료하는 걸 보조치료라고 하는데, 이 보조치료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손발이 저린다고 할 때 신경장애성 통증 이런, 여기에 쓰는 양약이 오히려 졸림이라든가 권태감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약이 오히려 졸리게 한다든가, 또 이런 약들이 콧물을 우리가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계속 졸리다는 거죠. 또 암성 통증에 쓰이는 여러 가지 진통제들이 오히려 마약진통제 같은 걸 쓰면 오심고통하거나 또 부작용으로 변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상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또 양방의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약은 양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방에도 좀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일부 이제 한약의 간 기능 장애가 보고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적고요. 오히려 항암 중에 이런 부작용을 더 낮춰줄 수 있는 약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즉, 의사들이 의대에서 이런 약들이 한약을 배우셨으면 충분히 이런 약을 처방을 하셨을 텐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양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작용의 빈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독성이 심한 게 적기 때문에 한약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을 병용함으로써 이런 항암 치료제를 비롯한 약의 효과가 감소하는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심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일본의 암치료 전문 선생께서는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세 번째는 대처법이 확립되지 못한 부작용도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양방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다 대처한다라고 우리 한의원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중구 감소라고 해서 백혈구가 떨어지면 우리가 주사를 맞는, 일반적으로 하는 분들이 면역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 GCSF라는 이제 호중구 증강 주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지만 또 항구토제도 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한약이 있다라면 훨씬 더 구토를 완화해 줄 수 있고 백혈 감소가 훨씬 더 덜 오게 할 수 있는 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러나 양방에서 좀 힘들어하는 영역이 식욕부진이라든가 전신권태감, 말초신경장애 등이 있다라고 암치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전 세계적으로 현재 식욕부진을 해결하려고 약도 쓰고 전신권태감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한방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한약 효과가 발휘한 부작용이 상당히 부작용 완화하는 약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욕부진이나 전신권태감을 해결하는 것, 우리가 특히 이제 양방에서 힘들어하시는 게 말초신경 장애라서 손발이 저린 부작용인데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이제 항암제가 위암이나 대장암에 아주 기초적인 대단히 중요한 항암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 보호 작용이 바로 인삼에 있다는 것이 일본의 나고야 시립대학교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백근기 항암을 할 때 인삼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임상양탕이라는 한약을 이제 인삼이 들어간 약인데요. 이걸 쓰면 이제 옥살리플라틴의 말초신경장애가 개선됐다는 우리가 기초 연구도 있고, 우리 것이 이제 이 모토 요시하루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카나다 의대에서 우리가 임상 연구를 대장암 3기 환우를 대상으로 인삼야탕을 썼을 때랑 초기부터 안 썼을 때랑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초신경 장애가 축적되는 이런 정도가 유의하게 훨씬 더 개선이 돼서 아주 이 항암제를 줄이지 않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준도 탈락, 즉 항암제를 너무 과하게 쓰지 못해서 이런 것들 항암을 좀 줄이거나 또는 항암제 때문에 이런 말초신경 장애가 너무 심해서 포기해야 될 환자가 훨씬 더 유의하게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은 상당히
우리가 암환우들이 알아두면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안타깝게 이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항암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돼 있지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의사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양방 위주의 다학제만 하고 계신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에는 한약의 전문가들이 많이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연구하시고 이런 것들이 학회를 통해서 오신구토나 점막염, 신경장애, 통증, 피부 증상에 맞춰서 한약이 이런 증상에 양방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과학적 연구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 모임에서도 한번 모임이 많이 되고 있고 각 부작용에 양약도 쓰지만 양약에서 미흡한 것은 한약이 어떤 것이 역할하는지를 근거를 검증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대한통합암학회에서 의사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임들이 있어야 환자 중심으로 치료되는 것이고 환자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왜 암환우들이 암 치료할 때 한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